현대인은 간접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간단하게 편의점에 가서 무엇을 살 때 알바생에게 인사를 받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관계들은 자기 자신이 이 세계에 속해 있다는 감각을 무의식적으로 형성하는데요. 무사시에게는 이러한 관계가 제로에 가까웠죠. 단지 맺는 관계는 모든 게 싸움을 매개로 한 것뿐이었습니다. 도쿠가와 저택은 무사시에게 유일하게 부활한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맥락이 통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저택 밖으로 나가는 순간 무사시는 맥락 없이 떠도는 존재가 되죠. 에도 시대의 고독이 세상 안의 고독이었다면 현세의 고독은 세상 밖의 고독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도쿠가와가 저택 바깥으로 나가면 지켜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어쩌면 이 구조적 고독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사였을지도요. 흥미로운 점은 좀 더 뒤로 가서 보면 무사시는 다가오는 자들을 대결의 상대로 보았지만 다가간 것은 대결의 상대로 보지 않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았던 피클에게 대화를 먼저 시도했던 연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증거입니다. 무사시와 대결을 할 때는 독특한 연출 기법들이 나왔습니다. 빛, 꽃밭, 거대한 밥상, 황금들이었죠. 빛은 따뜻함과 존재감, 꽃밭은 풍요로운 관계, 밥상은 함께 나누는 것, 황금은 인정과 가치를 상징합니다. 특히 유지로를 향한 황금의 표현은 색다른 해석이 숨겨져 있습니다. 유지로와의 대면에서 술을 한 잔 걸치면서 말하기를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닌가 라는 짧은 대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금욕적 구도자 무사시의 이미지와 다른 출세욕 혹은 인정 욕망을 드러내죠. 이 묘사들은 공통적으로 풍요롭고 충만함을 표현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무사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의 투영으로 읽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무사시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신화된 무사시보단 인정받고 싶고 존재하고 싶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말이죠. 실제로 무사시는 관직에도 오르지 못했으니 어쩌면 현세로 왔다면 솔직하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작가가 밝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사시의 대결 순서는 바키를 제외하고 도포, 레츠, 시부카와, 유지로, 피클, 모토베, 하나야마였습니다. 흥미롭게도 각 상대들은 무사시의 결핍이나 본질과 맞닿아 있는 존재들인데 우선 도포와 시부카와는 무술을 평생 갈고 닦은 구도자로 강함 자체가 삶의 목적인 무사시와 같은 결을 가집니다. 반면 레츠는 조금 특별했는데 바키와 도포의 싸움까지는 무술의 언어, 다시 말해 나름 룰을 성립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그 언어 체계 밖에 있었죠. 이 승부를 계기로 무사시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레츠를 죽임으로써 무사시는 간접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 셈입니다. 결투란 대체 무엇이고 무술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질문은 현대인들의 상식을 조용히 무너뜨렸죠. 다음 유지로는 강함 자체가 존재 유인 고독한 정점으로 무사시처럼 강함으로 인해 고립된 존재였고 피클은 시대를 초월해 현세에 존재하는 이방인으로 무사시와 가장 구조적으로 동일한 처지였습니다. 모토베는 무사시가 살았던 시대의 전투 방식, 다시 말해 무사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유일한 현대인이었죠. 둘은 같은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지만 재미난 점은 방향성의 대비였습니다. 무사시에게 찾아온 이들은 모두 무사시의 강함에 이끌려 수동적으로 관계가 형성된 반면 모토베는 모두를 지키겠다는 능동적 감정으로 직접 찾아갔죠. 상대의 언어로 말을 거는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시작이라면 모토베는 무사시의 언어로 접근한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야마의 등장을 단순히 레귤러 캐릭터 소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후반부쯤에 하나야마를 배치시켰다는 점인데 하나야마는 야쿠자의 일반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좋은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여기서 말하는 좋은 습성이란 의와 협을 의미하는데 이는 혼자서 길을 걸어온 무사시와는 대비되는 면입니다. 사실 지든 이기든 중요하진 않았고 단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행동하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성불 이후 도쿠가와는 무사시의 육체를 액체 질소로 보존합니다. 언제까지나 강함의 대명사로 남고 싶다는 이 행위는 무사시의 고독이 성불로도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무사시는 태어난 순간부터 육체가 보존되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걷고 구경하는 무사시를 향해 세상이 먼저 반응했을 뿐이죠.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만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데 그 시선이 항상 자신의 본질을 왜곡합니다. 무사시에게 향하는 모든 시선이 강함이라는 왜곡된 필터를 통한 것이기에 무사시는 타인의 시선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어떤 시선도 자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었죠. 무사시가 현세에 적응했다면 그는 더 이상 무사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고독과 이질감, 현세에 속하지 못하는 감각 자체가 무사시가 무사시인 이유이기 때문이었죠. 강함으로 소환되고 강함으로 소비되고 강함으로 고독했으며 강함으로 박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함이라는 눈 속에서 무사시가 본 것은 항상 자신이 가지지 못한 연결과 충만함이었습니다. 바퀴 시리즈라는 격투 만화의 외피를 빌려 작가는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위대한 존재라도 인간관계 밖에 놓인 순간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